이거 혹시 범죄에 막 시달리고 있거나 뭐 내전에 시달리거나 언제든 죽을 위험에 있거나 그러지 않잖아. 행복하다고 생각해야죠. 뭐 북한처럼 뭐 이렇게 자유가 억압당하고 그러지는 않잖아. 행복하게 살아야죠. 480 오른쪽 그림과 같이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이게 약간 영상이 끊기면서 다시 가고 있는데 조건에 맞춰서 삼각형의 닮음을 찾아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쪽에 변이 좀 많이 몰려 있어요. 그치? 그리고 더불어서 여기 각, 이 각은 큰 삼각형도 가지고 있는 공통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혹시 얘랑 먼저 의심을 하는 거지. 조건 자체가 이쪽에 많이 몰려 있으니까 얘랑 얘가 왜 이래? 얘가 닮음이지 않을까? 그럼 얘도 공통각이 있고 양쪽의 변 길이가 잘 나와 있거든요. 잘 나와 있잖아. 양변과 그 사이 끼니까 뭔가 SAS 냄새가 나는데? 근데 이제 모양이 안 맞으니까 모양을 이제 맞춰줘야 되죠. 여기는 내 안에 들어있는 이 노란색 삼각형을 바깥으로 끄집어낼 때 얘랑 같은 모양인 것처럼 이렇게 그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 공통각은 바뀌면 안 되니까 여기는 B가 저절로 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모양이 안 맞는 이유는 뭐라고 그랬죠? 나머지 두 꼭점의 위치가 바뀌어야지만 모양이 같아진다고 그랬죠. 그럼 여기가 C로 올라가야 되고 얘가 D로 내려와야 되는 이런 모양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변기를 써야 되네요. BC의 길이 6, 그 다음에 여기 3. 변의 길이 잘 보세요. 이 변과 이 변의 길이 B가 12대 6, 약분하면 2대 1. 이 변과 큰 삼각형의 이 아랫변과 작은 삼각형 이 아랫변의 비율이 2대 1. 두 변의 길이 B가 2대 1로 일정하며 그 사이 끼어있는 각 B는 공통각이죠. 그래서 이 둘을 통해서 우리는 SAS 닮음이 성립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AC의 길이를 구하시오. 이 길이를 구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 길이를 이 길이를 찾아야 되는데 이 길이가 CD로 보니까 책에서 안 나와 있어요. 이 길이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 조건이 있네요. AC 더하기 CD의 길이가 15. 그럼 AC가 얼마죠? X. AC가 지금 X로 표현되어 있죠? X 더하기 CD 그게 15. 따라서 선분 CD의 길이는 15-X가 되죠. 비례식을 세우시면 됩니다. 두 삼각형의 길이 B는 2대 1로 일정하고 AC가 X일 때 여기 CD의 길이는 15-X라 써져 있네요. 그래서 비례식 X 30-2X 넘어가면 3X는 30 따라서 X는 10이 된다. 우리가 구하는 X의 변 길이는 10이 나온다 로 찾아낼 수 있겠네요. C에서 마름모 DB, FE 둘레 길이를 구하시오. 여기 둘레를 구하시랍니다. 마름모네요. 마름모는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습니다. 둘레를 구하려면 한 변 길이를 알아야죠. 이걸 X라고 두고 그럼 얘도 X가 되고 얘도 X가 되고 얘도 X가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시겠어요? 그리고 이 선분과 이 선분은 서로 평행하죠. 됐죠? 괜찮습니까? 자, 이제 비례식을 찾아갑니다. 비례식을 찾는다고요? 어떻게 해요? 지금은 닮음인 삼각형이 몇 개 존재하나요? 3개 존재합니다. 이렇게 하나,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 근데 이거는 어떻게 풀어도 괜찮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워낙 큰 삼각형에 변 길이가 잘 나와 있으니까 일단 큰 삼각형은 쓰시고 얘는 그려 놓으시고 A, B, C 세 변 길이 잡아요. 여기 10, 여기 15, 일단 모르겠어요. 놔둡시다.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삼각형과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삼각형 중에 아무거나 하나를 끄집어 봅시다. 뭘 끄집어내야 되죠? 그러면 둘 다 됐네요. 그냥 둘 다 똑같아요. 그냥 위에 있는 걸 끄집어낼게요. 아래에 있는 거 끄집어낼게요. 네. 아래에 있는 거 여기 E, 여기 F, 여기 C. 그런 다음에 이변 길이가 X죠. 요 10과 대응변을 찾았어요. 왜 이게 대응변이죠? 그러면
아까 말한 평행선이고 여기는 이 각과 이 각은 동의각, 여기는 이 각과 이 각도 동의각, 그렇죠? 여기는 공통각, 두 삼각형 가지고 있는 공통각. 평행하다 보니까 이렇게 성립하네요. 그럼 A의 닮음이 성립하고 그럼 변길이 대응변을 찾아야 되는데 10의 대응변이 X고 여기 나와 있는 게 15니까 여기에 대응변을 찾아야 돼요. BC의 대응변 FC 여기는 얼마예요? 네, 15-x가 되겠죠. 네. 그래서 비례식을 세워요. 있는 그대로, 아는 그대로. 10대 x는 15대 15-x. 선생님 변길이 두 개는 모르는데 이거 비례식으로 풀립니까? 식 하나, 미지수 하나잖아. 그럼 풀리는 거지. 식 하나, 모르는 미지수 하나. 되는 거죠. 곱하면 15x. 곱하면 150 마이너스 10x. 넘어가면 25x는 150. 따라서 x는 얼마? 6. 네. 이렇게 되겠죠. 문제는 이 둘레를 구하는 문제니까 이게 6이죠. 그럼 4, 6, 24. 둘레 길이는 24가 됩니다. 자, 오른쪽 그림 같은 마르모 ABCD 마르모랍니다. 점 2는 AD의 연장선 F 어쩌고 저쩌고 DF4. DF 어디에요? 여기에요. 그 다음에 DE 6. 그 다음에 ABCD의 둘레 길이를 구하랍니다. 여기 둘레를 구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ABCD가 뭐라고 그랬죠? 마르모네. 마르모는 한 변 길이만 구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그리고 얘랑 아까도 비슷해요. 얘랑 얘랑은 평행합니다. 그럼 평행선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변 길이 x가 되고 이변 길이도 x가 되고. 됐습니까? 그리고 이제 남은 거는 이게 그러면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이쪽이 아마 단원이 닮음이니까 무조건 닮음으로 푼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자꾸 여러분은 의식 수준, 나의 선생님이야 아니까 이렇게 풀어드리지만 여러분은 자꾸 생각을 선생님이 자 이렇게 닮음이죠 그러면 아 그렇구나 넘어가시면 안 되고 저게 왜? 선생님 저게 닮음이라는데 내가 저걸 생각할 수 있을까? 생각할 수 있다면 어떤 거에 포인트에 맞춰 야 되나? 이런 걸 고민하고 설명드려야 되지. 자 이게 닮음입니다. 그러면 결과만 보면 그렇게 보이지 당연히. 그 결과를 끌어내는 과정 안에 수업이니까 선생님은 그 과정을 일일이 다 체계적으로 다 설명드릴 수 있는 솔직히 말하면 그럴 수는 없죠. 왜 그랬어야 되는지를 필요한 걸 설명하겠지만 매 문제마다 그렇게 설명하다 보면 진도는 못 나가는 거야. 매 문제마다 왜 그랬어야 되는지, 왜 넌 그런 생각을 못했는지, 그럼 그런 생각을 하려면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럼 그걸 생각하려면 우리는 뭘 배웠는지 이런 걸 생각하다 보면 맨날 복습하고 있어요. 맨날 복습하고 맨날 내가 너한테 야 그걸 왜 생각 못했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야 된다고. 답답하기도 하거니와 진도도 안 나가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렇게 축약되어 있는 그 여러분 의식의 수준, 의식의 흐름이 있죠. 이걸 떠올리면 이게 돼야 되고 이게 되고 이 의식의 흐름을 빨리 가거나 아니면 한 바퀴 딱 추격해서 가기 때문에 그 과정을 여러분이 무시하면 안 됩니다. 닮음이래. 그렇지 뭐 이러면 안 된다고. 왜? 나 혼자 푼다면 내가 더 닮음을 끌어낼 수 있을까? 그걸 네가 평소에 문제 풀 때부터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자, 닮음인데 어떤 식의 닮음이 성립하는 거냐면 말했잖아요. 변길이 많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내가 구하는 삼각형, 내가 구하는 변의 길이가 어디이며 그들과 어떤 연결을 맺어야 되고 어떤 도형과 어떤 도형이 모양이 같아 보이는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누가 봐도 근데 얘는 이쪽 변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이 변, 그리고 이 변, 이 삼각형. 그치? 그럼 얘랑 닮은 도형이 뭐가 있을까 했더니 물론 얘도 닮음이에요. 이쪽도. 얘랑 평행하잖아. 그럼 엇가, 막곡지가 AA 닮음. 근데 여기가 닮음이라고 해서 얘랑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쪽의 변이 너무 부실하게 안 나와 있잖아. 너무 조건이 안 좋아졌기 때문에 그럼 저쪽 말고 뭐가 있을까 고민해야 되죠. 그럼 어디지? 하다 보니 만만한 게 이거예요. 큰 거예요. 만만한 게. 만만한 게 얘 아닌가? 예. 그렇죠. 만만한 게 얘네요. 그러면 찾다 보니까 가만히 있어봐. 이건 두 삼각이 가지고 있는 공통각이지. 그 평행하다 보니까 이 각의 크기와 이 각의 크기는 서로 같겠네요. 당연히 또 이 각의 크기와 이 각의 크기도 서로 같겠죠. AA 닮음이네요. 그럼 눈으로 보기 좀 불편하면 이 그림 그리라고 했잖아. 큰 거부터 먼저 그려주고
여기 A, 얘 B, 얘 E 그려주고 이쪽 X, 이쪽은 얼마죠? X 플러스 6이에요. 그 얘랑 닮은 동입니다. 누가? 이쪽에서. 똑같은 그림 그리도 좀 작게 그리면 돼. 지금 똑같이 어떻게 그리죠? 적당히 그리는 거죠. 어떻게 똑같이 그려요? 느낌만 그렇게 살려간다는 거지. 여기 D, 여기 F, 여기 E. 공통각 그대로. 그럼 이변 길이 4, 이변 길이 6. 이제 알겠네. 비례식. X 대 4는 X 플러스 6 대 6. 비례식을 풀게 되면 6X는 4X 플러스 24. 넘어가면 2X는 24. 따라서 X는 12가 되면 12가 지금 저 마른 모의 한 변 길이죠? 그래서 12 곱하기 4. 네, 48 이렇게 변 길이가 보여집니다. 넓이 구합니다. 잠깐만. 이게 정사각형이네요. 네, 정사각형. 그럼 정사각형이니까 넓이를 구하려면 한 변 길이를 찾아야 되죠? 그 이 변 길이를 x라고 합시다. 그럼 여기도 x가 될 테고 필요하다면 다 써볼게요. 얘도 x가 되고 얘도 x가 되는데 쓰다 보니까 여기서도 닮음인 삼각형이 3개 나옵니다. 큰 직각삼각형 위에 있는 거 왼쪽 조그만 거 무슨 닮음? AA 닮음. 그렇죠? 90도. 얘도 90도, 얘도 90도. 요 큰 거 위에 있는 거랑 큰 거는 공통각도 있네요. 얘랑은 마찬가지로 여기도 공통각이 있죠. 각 B는 왼쪽 곳과 큰 게 공통각, 위에 있는 각 A는 위쪽 곳과 큰 게 공통각. 그래서 AA 닮음. 비례가 성립한다는 얘기잖아. 근데 변 길이가 제일 큰 게 워낙 잘 나와 있네요. 얘는 일단 얘는 놓고 풀어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 6, 여기 3. 됐죠? 그럼 나머지 위 거를 끌어낼지 아래 거, 왼쪽 거를 끌어낼지 판단해야 되는데 뭐가 편해요? 편한 걸로 합시다. 뭘로 할까요? 큰 거? 위에 있는 걸로 합시다. 위에 있는 걸 하겠다는 얘기는 이게 A, B, C 두면 여기 A, D, F 이걸로 보겠다는 얘기죠. 변기 있습니다. 이게는 6-X 여기는 X 두 등은 닮은도요. 변기를 찾아야 되죠. 6대 6-X는 3대 X가 되고 6X는 18-3X가 되면 넘어가면 9X는 18이니까 X는 2가 됩니다. 따라서 이 넓이는 4가 됩니다. 그림 좀 작은데 그림을 크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변기 다 나와 있나요? C2의 길이를 구하세요. 네, 이 길이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 길이 얼마입니까? 그렇죠? 네, 찾는 겁니다. 그리고 또 포인트를 잘 짚어야 되겠죠? 어떤 변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 근데 이 4가 생뚱맞게 왜 나와 있지? 그랬더니 이 길이를 갖다니까 여기를 알려주려고 저 말을 쓴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삼각형이 너무나도 변길이 잘 나와 있잖아요. 얘 90이래? 근데 어디 C를 찾으려면 아무래도 이쪽을 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쪽, C가 나와 있는 이쪽. 두 도형은 닮음이야, 합동이야? 닮음이죠. 일단 봐도 더 크기가 달라 보이긴 한데 얘 90이라는 얘기는 여기도 90이고 이 각과 이 각은 막국지각이니까 누가 봐도 AA 닮음이네요. 자, 이게 닮음이죠. 근데 이쪽을 구하는데 나머지 표현이 어떻게 정리가 안 되네요? 그럼 이쪽 말고 다른 쪽을 찾아야겠네요? 네. 나머지 표현이 안 나와 있어요. 닮음은 맞는데 이쪽 변 구하려면 나머지 ED라든지 CD에 대해서 변 길이 나오거나 아니면 X에 대한 관계식이라도 나와야 되는데 아무것도 구해질 게 지금 없는 것 같죠? 그러면 구해질 만한 거는 이쪽 C를 포함하면서 구해질 만한 거는 이쪽을 보셔야 되는 게 맞겠죠. 이렇게를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얘도 90 있고 그 다음에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에서 아까 말한 대로 여기 있는 각은
여기 막곡지 여기를 뭐 A라고 합시다. 그럼 얘도 A가 되죠. 그럼 얘는 B가 되겠네요. 그럼 여기도 B가 되겠죠. 그럼 얘도 90 B 나머지 하나가 A겠죠. 여기도 90 B A 이렇게 되는 순이니까 둘은 AA 닮음이 성립하고 그림에 맞춰서 좀 이쁘장하게 그려봅시다. 이렇게 되는 큰 삼각형 90 여기가 M 여기 B 여기 C 변길이 여기 4 여기가 우리가 여기 C를 구하는 문제긴 하죠. 그럼 MC의 길이는 X 플러스 2인 거 이해돼요? 네, C2를 X라고 두게 되면 MC는 2 플러스 X니까 X 플러스 2가 됩니다. 그 다음에 저 위에 있는 노란색 삼각형을 그림 맞춰서 이거 똑같이 그려야 되니까요. 크기만 좀 작게 이렇게 92로 가도록 M 그럼 날카로운 좀 뾰족한 쪽이 A로 가고 여기 E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제 변기를 씁시다. AM의 길이는 여기죠. 4 그 다음에 ME의 길이 여기 2 비례식이 나오네요. 4 대 2는 X 플러스 2 대 4 약분하면 2 대 1이 남고 비례식 풀면 X 플러스 2는 8 따라서 X는 6이 된다. 이렇게 풀 수 있겠네요. 아 거절은 거절한다. 1번 뭘 구하는 문제였죠? AM 네 여기 이거 구하는 문제입니다. 근데 여기서 쓸 때 처음에 써야 될 성질은 뭐냐면 직각삼각형의 외심이 어디 놓이죠? 빗변의 중점에 놓이죠. 빗변의 중점이면 여기네요. M 이게 외접안의 반지름이죠. 외접안의 중심인 외심이죠. 그러면 삼각형 외심의 성질을 보면 이 삼각형을 둘러싸면 밖에서 크게 그려지는 원이 있고 결론은 삼각형 세국점 OA, OB, OC까지는 네 반지름 그리고 그 길이가 같죠. 근데 BC의 길이가 결론은 이 외접안의 지름이 되기 때문에 지름이 18에 8 더하면 26이네요. 26의 절반값이니까 따라서 선분 AM의 길이는 13이 된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2번 문제 뭔가요? 네? DM의 길이를 구하시오. DM이 어디냐면 여기에요. 여기. 자, 저의 길이. 저기의 길이는 쉽게 구할 수 있네요. 선분 BM의 길이는 얼마인가요? 13이죠. 13에서 뭘 빼면 돼요? 8을 빼면 되겠네요. 13 마이너스 8 5 이변은 5가 되네요. 3번 문제는 뭔가요? 네? 500대 맞고 싶어? 어? 뭐라고? 2 아, 2M 여기 이번에 여기의 길이를 구하랍니다. 저거를 근데 어떻게 구하지 하다 보니 저 변 길이를 구하려면 이 삼각형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돼 있는 삼각형인데 얘가 수직이고 얘가 D예요. 여기가 M이고 얘가 A고 D에서 선분 AM 쪽으로 수선을 내려서 만들어진 수선의 발의 위치가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문제에서는 이변의 길이가 얼마인지를 물어봤습니다. 네, 이변 길이를 X라고 합시다. 선분 AM의 길이는 얼마라고 그랬나요? 13. 이 길이만 알면 되지 않을까? 이 길이? 이거 배웠잖아요, 이 길이. 뭐라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직각삼각형에서 성립하는 비례식 성질에 따라 얻어진 공식은 선분 DM의 제곱은 선분 ME 곱하기 선분 MA랑 같다. 기억합니까? 이 공식? 왼쪽의 제곱은 왼쪽 곱하기 전체 빗변 길이. 기억해? 이 공식?
그럼 DM을 찾는 데 집중해야 돼요. DM은 얼마예요? 5네요. 아까 우리가 구했잖아. 그리고 다 이유가 있었어. 왜 저런 걸 구하라는지. 그럼 5의 제곱은 x 곱하기 13 따라서 x는 13분의 25 이렇게 구해집니다. 네. AD의 길이 이왕 구한 김에 AD는 얼마예요? 그러면 피타고라스로 하면 답을 금방 구할 수 있죠? 5, 12, 13 AD는 12일 텐데 이 방법 피타고라스 안 배웠으니까 이 방법 말고 딴 거는 AD의 길을 어떻게 구하죠? AD의 제곱은 8 곱하기 18 가운데 변의 제곱은 왼쪽 곱하기 오른쪽 이 공식 있었잖아요. 네, 그거죠. 네, 그 공식이에요. 곱하면 얼마인가요? 따라서 AD의 길이는 12가 된다. 이렇게 풀 수 있습니다. 구하라는 것만 구하지 말고 그냥 이것저것 다 구해보는 거죠. 괜찮아요? 그럼 하나 더 마지막 물어본다면 D2의 길이를 구해보세요. 여기 D2의 길이는 Y니까요. 여기 Y 길이 구하라고 했다니 EM의 길이 아까 X가 13분의 25야. 그러면 이걸 풀어야 되나? Y의 제곱은 ME 곱하기 AE 이걸 풀어야 되나? 공식은 맞죠? 가운데 제곱 왼쪽 곱하기 오른쪽이니까. 그럼 이 길이를 구해야 돼? 그럼 13분의 169에서 169에서 25를 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13분의 144 이걸 곱해야 되네? 뭐 하라면 할 수는 있어요. 못할 건 없죠. 왜 못할 건 없냐면 이게 다 제곱수로 되어 있네요. 13분의 25 곱하기 13분의 144인데 분모는 13의 제곱이고 분자는 5의 제곱 곱하기 12의 제곱을 곱해놓은 거죠. 그럼 얘는 13분의 5 곱하기 10이면 얼마예요? 60의 제곱 이렇게 되죠. 따라서 y의 길이는 13분의 60과 같습니다. 이렇게 풀어도 되는데 이건 제곱수가 너무 잘 나와 있을 때고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이 있어요. 아니에요. 다른 방법. 이 상황에서 선분 D2의 길이를 쉽게 구할 수 있는 방식. 아까 우리가 AD의 길이는 구했죠? 아까 AD 얼마 있어요? 12였죠? 여기서 구했잖아. 가운데 제곱은 왼쪽 곱하기 오른쪽으로 AD를 구했잖아. 이제 눈에 안 보입니까? 뭐 보입니까? 무슨 자 공식? 소자 공식. 90도. 얘네들이 곱한 값은 얘네들이 곱한 값과 같다. 소자 공식. 맞아요? 이게 직각일리니까 성립하는 거죠. 그래서 y는 13분의 60. 이렇게 보기 제일 쉽겠네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왜 선생님 여러 각도로 이렇게 이것도 풀고 저것도 풀고 다 풀어드리냐면 이게 어디서 문제 변기를 구하라는지 나올지는 아무도 몰라요. 내신은 출제반 마음인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뭐 DM의 길이라든지 아니면 뭐 ME의 길이라든지 뭐 이런 걸 구해봤어요. 근데 시험은 지금 말한 것처럼 저기를 구할 수도 D2의 길이를 구하라고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여기까지 좀 전에 잘 풀었잖아. 근데 갑자기 D 풀어하니까 여러분들 좀 멍해지지. 저거 어떻게 구하지? 그러다가 푸는 것도 중요한데 아까처럼 복잡하게 제곱수로 푸는 것보다는 가볍게 소자 공식을 보면 아주 쉽게 풀 수 있기 때문에 저 직각삼각형 풀 때는 항상 4가지 공식을 떠올리셔야 됩니다. 원래는 5가지인데 아직 피타고라스 안 배웠으니까 왼쪽 제곱은 왼쪽 곱하기 전체, 오른쪽 제곱은 오른쪽 곱하기 전체, 가운데 제곱은 왼쪽 곱하기 오른쪽, 그 다음에 소자 공식 이 4개를 자꾸 머리에서 떠올리고
그 네 개 중에 제일 이쪽 부분의 길이를 구하기에 가장 효율적인 풀이가 뭔지를 빨리 끄집어내는 연습을 자꾸 하셔야 됩니다. 또 다른 문제 질문 있을까요? 만점 도전하기는 지금 풀어도 나쁘진 않지만 서연이 오면 그때 같이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자, 그러면 네, 짧은 시간이지만 남아있는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네, 평행선의 선분의 길이비 네, 이쪽에 대한 수업을 빠르게 진행합시다. 일단 오늘 설명하는 데까지 설명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뒤쪽에 있는 평행선의 선분의 길이비가 한 파트 끝날 때까지 마무리 못하면 요건 이어서 내일 다시 설명할 테니까 내일도 혹시 오늘 진도 끝나고 봐서 다 끝나면 내일은 굳이 이쪽에 대한 수업을 안 할 테니까 뭐 교재를 안 챙겨도 괜찮으신데 좀 이따 하다가 선생님이 뒤에 남아서 내일 가져오세요 그러면 교재 빠뜨리지 말고 잘 챙겨오시고 합시다. 삼각형에서 평행선 사이의 선분의 길이비라는 게 이게 뭐냐면 이게 평행하니까 가능한 거죠. 평행하니까 삼각형 내부에 밑면에 평행선을 그었습니다. 밑변에 평행선을 그어줘요. 이렇게. 그러면 위에 보이는 삼각형과 전체 삼각형은 닮은동이 되죠. A의 닮음이에요. 공통각도 있고 뭐 동의각 있기 때문에 성립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 성립해. 이 변과 이 변의 길이 비율. 작은 삼각형의 왼쪽 변, 큰 삼각형의 왼쪽 변. 이 길이의 비율은 작은 삼각형의 오른쪽 변, 큰 삼각형의 오른쪽 변의 길이 비율과 일정할 것이며 작은 삼각형의 아랫변, 큰 삼각형 아랫변 이렇게가 다 똑같은 비례가 성립할 것이고 이게 만약 예를 들어 m이었고 얘가 n이었다 칩시다. 그럼 나머지 똑같이 m 대 n 비율이 m 대 n이 성립하며 이게 두 삼각형의 닮은 비가 됩니다. 그럼 대응하는 변 길이가 다 m 대 n이니까 닮은 비는 m 대 n이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얘기죠. 됐어요? 근데 이런 거를 말할 수도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런 것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지. 이거 말고도 추가로 두 가지를 더 말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평행선 잘 봐. 이게 성립해요. 왼쪽 변 대 여기 왼쪽 작은 삼각형 왼쪽에 그 다음에 전체로 가는 게 아니고 밑에 남아있는 변. 이 변의 비율은 여기 오른쪽 변과 여기 오른쪽에 남아있는 변의 비율과 일치합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겠죠. 일정한 비율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전체 비율에서 요 비율 빼고 요 비율 빼면 똑같은 비율이잖아 이게. m 대 n, 얘도 n 대 n이니까. 그럼 전체 비율에서 똑같이 m의 비율을 뺐으니까 남는 비율도 같을 거라는 아주 상식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게 그럼 여기는 이 비율이 만약에 A 대 B였어요. 그럼 얘도 A 대 B가 된다는 얘기잖아. 그럼 이 A 대 B는 닮은 B인가? 닮은 B라는 얘기는 두 삼각형 여기 조그만 것과 큰 거 사이에서 닮은 B가 A 대 B인가요?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닮은 B와 관계 없어요. 그냥 왼쪽 오른쪽 오른쪽이 그냥 이 상태로 얘네 둘만 비율이 성립하는 거지 이게 삼각형의 닮은 비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다. 헷갈리지 마시고요. 그럼 하나 더. 아래 있는 섬에 평행선을 그었어요. 그럼 이번에는 이게 성립합니다. 전체 변대. 큰 삼각의 전체 변대 여기 아랫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요. 그럼 얘 비율이 큰 삼각형의 전체 변대 오른쪽에서 다시 아랫변. 이 비율과 성립합니다. 근데 얘도 닮은 비인가요? 얘도 닮은 비는 아닙니다. 닮은 비는 아니고 그냥 얘네들끼리 그냥 각자 요 상황에서만 성립하는 특수한 비례인 거죠. 닮은 비랑은 아무 관계 없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림 세 개 잘 기억하세요. 어떤 게 쓸지 모르니까. 자, 이번에는 다른 그림을 그려드립니다. 좀 전에는 이렇게 삼각형이 있었죠. 근데 왜 위와 아래가 왜 닮음인가요? 그러면 공통각 여기 A, 여기 A, 여기 B, 여기 B. 왜? 평행하니까. 그럼 공통각과 A, 공통각과 A, 공통각과 B, 공통각과 B, A와 B, A와 B 이렇게 닮음이 성립하겠지.
근데 이번에는 이 내부에 있던 삼각형을 이게 알고 보니까 삼각형이 두 개 겹쳐 있었던 거야. 조그만 거랑 큰 거랑 섞여서 겹쳐 있는 모양인데 얘를 끄집어서 위로 접어 올립니다. 그러면 이런 그림이 그려진다고 오해할 수도 있어요. 끄집어서 위로 올리면 여기는 점을 기준으로 이 점을 A라고 합시다. 여기가 A인 거예요. 여기는 두 점을 여기를 D와 E라고 합시다. D, E. 여기를 B와 C라고 합시다. B, C. 얘랑 얘랑 평행한가요? 아니요. 아니요. 그렇다고 장담할 수 없어요. 이유는 이 각이 A잖아 지금 표시된 걸로 보면 얘가 A고 얘가 B고 얘가 B예요. 근데 보통 우리가 두 선분이 평행한다는 뜻은 동의각이나 억각이 같아야 되지. 얘 억각이 여기가 아니고 여기잖아. 그렇지? 얘네들은 이제 근데 같다고 보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안 나와 있으니까. 나와 있으면 모를까? 이거 얘는 A로 표현되어 있고 얘는 B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같다고 취급할 수는 없다는 얘기야. 그지? 그럼 이게 평행이 되게 그림을 그리려면 이렇게 그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위치를 잘못 잡았다는 얘기야. 이게 평행선이 되게 성립하게 그림을 그리려면 여기가 A고 얘가 B고 얘가 C인 상태에서 D가 여기가 아니고 어디로 가야 돼요? 여기로 가고 E가 여기로 갔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 여기가 A가 되고 그럼 여기도 지금 D가 A로 표현됐으니까 여기 A가 되고 여기 B가 되고 얘 B가 되니 억각? 억각이 같네? 아 얘네들이 평행하구나. 이게 성립한다는 얘기예요. 이 그림에 맞는 그림이다. 됐니?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아까 했던 그 그림이 성립하는 거예요. A에서 D까지 이 선분과 대응변은 여기다 알겠니? 이쪽이 아니야. 같은 쪽 방향이 아니고 약간 대각선으로 넘어오는 일직선상에 놓이는 이 선분과 이 선분의 길이 B랑 그 다음에 AE와 AC예요. AE와 AC 얘네의 길이 B랑 그 다음 DE와 BC DE와 BC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닮음이 성립한다는 얘기야. 그리고 이 선분의 길이는 이게 M이고 얘가 N이면 얘가 M이고 얘가 N이 되고 얘가 M이고 얘가 N이 되겠죠. 이렇게 이 M 대 N이 두 삼각형의 닮은 비율이야. 대신에 큰 게 먼저 나와 있죠. M이 큰 삼각형과 작은 삼각형의 닮은 비는 M 대 N입니다. 이건 닮은 비로 볼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성립하는 거는 닮은 비가 가능하다. 됐죠? 근데 이 그림을 봤으면 또 딴 것도 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일단 평행하게 그려줘야 되니까 뭐 이렇게 그림을 그렸다 칩시다. 평행 어렸어요? 평행. 근데 이번엔 또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이변과 위로 올라갔죠? 다시 여기서 쭉 내려와요. 올라갔다가 쭉 내려옵니다. 그럼 이 변의 비례랑 같은 비례라 말할 수 있는 거는 입니다. 올라갔다가 쭉 내려옵니다. 같은 패턴대로 올라갔다 내려온다는 얘기예요. 같은 패턴 한쪽이 올라갔다 내려오면 다른 쪽도 올라갔다 내려온 이 비율이 서로 같은 비율이 성립한다는 얘기예요. 단 닮은 비율? 삼각형의 닮은 비랑 관계없다고 그랬죠. 여기서만 특수하게 성립하는 이 두 변 사이의 길이 비가 성립하는 거지 위에 있는 삼각형과 아래에 있는 삼각형의 닮은 비와는 아무 관계없는 겁니다.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런 패턴대로 본다면 또 닮은 형태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얘를 기준으로 아래변으로 이번에 아래로 내려와요. 아래 전체 위 위로 쭉 가는 거죠. 아래로 갔다가 위로 쭉. 이 변의 비례랑 같은 패턴으로 움직이시면 돼요. 아래로 내려갔다가 쭉. 얘네들도 비례가 성립합니다. 역시나 닮은 비는 아닙니다. 아셨죠? 닮은 비와는 관계가 없다. 괜찮겠나요? 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비례를 이런 데다 적용하면 안 된다는 뜻이야. 이변과, 그러니까 여기 챙겨놓은 것처럼 이변과 이변의 비례는 이변과 이변의 비례니까 이 비례가 여기와 여기, 이거는 관계없다는 얘기야. 이건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저기만 성립, 지금 딱 나와 있는 양쪽에서만 성립하지 위아래로 끌고 내려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거에 대한 설명을 지금 책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림 보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이거는 별표를 심하게 세 개를 심하게 치셔야 됩니다. 이거 모르면 수능을 못 봅니다. 수능에서 이 내용이 나와요. 내각의 이등분선에 관련된 이 닮음에 대한 성질을 이해를 못하면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학생들이 풀고 있는 모의고사나 심하면 수능에도 저게 출제될 수 있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못 맞춥니다. 저거 알아야지만 풀 수 있어요. 간혹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수학들이 고등학교 때 아예 기술 자체나 표현 자체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 중에 중1 많은데 중1 때 여러분 정다면체 이런 거 했었죠. 정다면체 종류, 정다면체 꼭점 개수, 모서리 개수, 면의 개수, 그래서 오일러의 법칙, 꼭점에서 모서리 개수 뺀 다음에 면의 개수를 더하면 항상 2가 된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잖아요. 물론 그 공식은 중요한데 정다면체 꼭점 개수나 모서리 개수 우리가 일일이 그때 1학년 때 달달달달 외우고 살았는데 지금은 또 하라면 잘 하나도 기억이 안 나죠. 정다면체가 종류가 몇 종류인지도 기억이 안 나는 경우도 많아요. 정사, 정육, 정팔, 정십이, 정이십면체 총 5개 정다면체가 있고 그들의 각각 전개도라든지 꼭점 개수 이런 것들 한 꼭점 모이는 면의 개수 이런 것들 1학년 때는 막 외웠었는데 이제는 기억도 안 나지. 기억 안 나도 돼. 어차피 안 나와 이제. 너 고등학교 내내 졸업할 때까지 거기에 대한 내용은 거의 언급이 안 될 겁니다. 물론 문제 중에 찾아보면 그런 걸 변형해서 낼 수 있는 문제도 어딘가에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런 걸 물어보지 않는다는 얘기야. 중학교 때 배운 것들 그대로 다 고스란히 고등학교 때 적용되지 않는 게 꽤 많아요. 근데 일부는 적용이 돼. 기억하고 있어야 돼. 정도에서 멈추는 문제가 있는 반면에 이건 모르면 안 돼라는 게 몇 개 있거든. 대표적으로 정삼각형의 넓이나 높이 구하는 공식, 피타고라스 정리, 이거 내각의 이등분선에 관련된 공식 이런 것들은 정말 모르시면 안 되는 내용입니다. 혹은 구의 건널비 부피 이런 것들은 모르면 안 되는 공식이에요.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야. 언제든지 또 해야 돼. 그것들은. 특히 이 두 개 중에도 특히 이 내각 이등분선 공식은 고1 때 다시 나옵니다. 그때는 뭐로 나오냐면 이렇게 좌표 평면 위에 이렇게 삼각형이 막 그려져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삼각형이 그려져 있어요. 여기 있는 꼭점과 여기 있는 꼭점의 길이를 구합니다. 아직은 여러분이 안 배웠으면 못 구해요. 이 길이를. 좌표 평면에 있는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공식을 통해서 구합니다. 그럼 이 변과 이 변의 길이를 구할 수 있는데 여기 가운데 찍 하고 뭐냐면 여기 이 표시가 돼 있어요. 내각이 이등분 됐다는 뜻입니다. 그랬을 때 여기는 점 뒤에 위치를 말하시오. 이런 문제. 이 문제가 전형적으로 얘를 이용해야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제 모르면 못 푸는 문제. 자, 보세요. 이제 증명합니다. 이렇게 삼각형이 그려져 있는데 이렇게 삼각형이 그려져 있는데 삼각형 내각에 한 내각을 이렇게 반을 나눴다 칩시다. 반 나눈 겁니다. 이렇게 여기 A, 얘가 B, 얘가 C, 얘가 D, 내각 이등분선. 그럼 공식이 이게 성립한다는 얘기예요. 선분 AB랑 선분 AC의 비례는, 이건 비례식이야. 곱셈이 아니고. AB랑 AC의 비례는 BD랑 CD의 비율과 같다. 이렇게 돼요. 이해하겠니? 사실 이건 이해보다는 그냥 일단은 배운 게 없으니까 익혀야 되는데, 근데 이게 왜 그런지 정도는 알아두는 게 도움이 돼요. 이거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내각의 이등분선에, 여기 내각 이등분선 있었죠? 쭉 옆으로 그어서 얘를 뭐지? 좀 전에 이상한 걸 했어. 이런 기름도 있구나. 몰랐네. 이렇게 끌고 와요. 뭐 하는 거냐면 이 내각의 이등분선과 평행선을 그어준 겁니다. 이런 식으로. 평행선을. 됐니? 언제까지 끝나요? 그러면 여기는 선분 AB의 연장선과 만날 때까지 그어줍니다. 그럼 여기는 필요가 없어요. 네, 이 정도까지 이렇게 그어준다고 보시면 돼요.
만나는 교점을 2라고 합시다. 자, 여기서 잘 봐라. 여기서 잘 봐야 돼. 아까 우리가 이런 거 했었지. 삼각형에서 밑변에 평행선을 그어요. 잘 봐. 이거 했었지. 왼쪽 변과 왼쪽 변, 오른쪽 변과 오른쪽 변은 변의 길이의 비가 일정하다. 좀 전에 했어요. 좀 전에. 익숙하진 않지만 좀 전에 한 겁니다. 여기서 고개를 왼쪽으로 90도 정도 이렇게 돌려보시면 쉽지 않으시겠지만 이 그림이 아마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생긴 그림이 아마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생긴 그림. 이해되나? 이런 그림이 보일 거예요. 물론 뭐 그림은 이렇게 돼 있는 상태이긴 하겠죠. 느낌상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각과 이 각이 이렇게 이 점점 이렇게 돼 있는 상태거든. 그럼 여기서 이 변과 이 변의 길이는 이 변과 이 변의 길이와 길이비가 일정하다는 거 이해돼요? 아, 그럼 간다. 이 변과 이 변의 길이비는 이 변과 이 변의 길이비랑 같다. 맞아요? 그걸 씁니다. 선분 AB 대 선분 AE의 비율은 선분 BD 대 선분 CD의 비율과 같아요. 맞아요? 근데 여기서요. 여기 있는 각과 여기 있는 각은 무슨 각이죠? 동의각입니다. 평행선을 만들어준 동의각이에요. 그럼 여기 있는 이 각과 여기 있는 이 각은 엇각입니다. 이 삼각형이 이등변이네. 밑각도 서로 같으니까요. 그럼 선분 AE 대신에 똑같은 길인 AC를 정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네요. 그래서 선분 AB 대 선분 AC는 선분 BD 대 선분 CD와 같다는 비율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 공식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공식 유도가는 그렇고요. 외우는 건 아주 쉽죠? 내각이 이등분돼 있어요. 이렇게 내각이 반 나눠져 있다. 그러면 왼쪽 변, 오른쪽 변 비율은 왼쪽 변, 오른쪽과 비율이 같다.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공식 굉장히 단순합니다. 어려운 공식은 아니에요. 그 다음 그 밑에 보면 외곽의 이등분선 문제도 있어요. 뭐야 이게 그림이. 외곽의 이등분선. 여기가 삼각형 ABC예요. 근데 여기 있는 선분 AB의 연장선을 그려요. 그럼 여기서 뭐가 출현하냐면 이렇게 외곽이 출현합니다. 그 외곽을 정확히 반으로 나눕니다. 언제까지 나눕니까? 그러면 지금 보신 것처럼 만나는 교점까지만 이렇게 나눠주시면 돼요. 너무 기네요. 얘도 여기까지 좀 줄입시다. 네. 이렇게 됐나요? 그러니까 여기 표시를 이렇게 하지 말고 여기 표시를 이렇게 할게요. 이게 외곽이고 이게 외곽인데 외곽을 이등분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이 선분이 하는 역할이 삼각형 외곽의 이등분선이에요. 아까는 내각 이등분선 중에서 거기다 표시를 해놨는데 이번에는 외곽 이등분선을 표시를 해요. 그럼 이번에는 이 외곽의 이등분선과 이 외곽 이등분선과 평행하되 얘를 어디로 옮기냐면 이렇게 옮깁니다. 어디까지 옮기냐면 이렇게 만날 때까지 C와 선분 AB 선이 만날 때까지 이렇게 이어서 내려와요. 괜찮아요? 그럼 얘랑 얘랑 이제 평행하게 되겠죠? 평행. 그럼 아까랑 비슷합니다. 억각 동의각이 나와요. 그럼 여기는 이 각과 이 각은 무슨 각? 동의각이에요. 여기 있는 이 각과 이 각은 엇각입니다. 보이세요? 그럼 이 선분의 길이와 이 선분의 길이가 서로 같다는 걸 일단 알아도 자 그리고 이걸 증명할 때 이제 이 내용이 쓰이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삼각형 할 때 이런 것도 했었죠? 아까 평행선 그을 때 뭐 왼쪽 오른쪽 이것만 한 게 아니잖아? 뭐도 했었냐면 전체 변 대 아랫변의 비율과 오른쪽 전체 변과 아래쪽의 비율은 같은 비율이라고 그랬죠. 이 그림을 찾아야 돼요. 이 그림을 어떻게 찾아갑니까? 알아? 이렇게 잘 봐야 돼. 전체 변 여기서 AB로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 고개를 한 90도 돌려보면 살짝 이런 그림 형태가 보여요. 이 변 대 이렇게 평행선까지 올라오는 이 변의 비례는 이만큼 오른쪽 변과 다시 거기서 평행선까지 올라오는 비례야 같은 비례지. 이 그림이에요. 쭉 내려갔다 다시 올라와.
그러니까 삼각형 어디를 봐야 되냐면 이 삼각형을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되는 삼각형. 그래서 이게 평행선이야. 그래서 쭉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와요. 얘랑 이쪽에서 한 변을 타고 쭉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이 변의 길이 b는 일정하다고. 길이 b가. 이해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변기를 여기다 쓸게요. 여기를 d 똑같이 여기 2라고 합시다. 그럼 선분 AB 대 선분 AD는 선분 BE 대 선분 CE 이렇게 되지? 맞아요? 근데 아까 말했지 않나? 아니 이 변의 길이와 이 변의 길이는 같은 변 아닌가? 같은 변이니까. 그럼 AD 자리 대신에 AC를 써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네요. 그래서 선분 AB 대 선분 AC는 선분 BE 대 선분 CE와 같습니다. 이 알파벳은 책과 좀 다를 수 있어요. 책은 뭐 여기를 D라고 써놨으면 이게 E가 아니고 D로 표현되어 있을 테니까. 됐니? 알파벳 좀 다를 수 있는데 그림의 형태를 기억해야 돼. 여기 설명 다 했어요. 그럼 그림의 형태. 저는 어떻게 기억해야 됩니까? 내각을 이등분할 때는 이 그림의 형태를 떠올리셔야 됩니다. 내각이 이등분 될 때는 2변 대 2변의 비율은 2변 대 2변 이렇게 기억해야 돼요. 이 그림을 떠올리시면서 공식을 암기하셔야 되고 외각이 이등분 됐을 때는 이게 외각이 이런 식으로 이등분 돼 있을 때 삼각형 여기입니다. 이게 삼각형 ABC예요. 외각이 이렇게 이등분 돼 있을 때는 기억해야 될 공식은 이 선분인데 이렇게 내려와요. 왼쪽 대 오른쪽의 선분의 길이는 여기서 다시 쭉 넘어갔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이 그림을 떠올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아까 말한 공식을 외우기는 어려워. 그냥 형성화된 그림을 그냥 기억하고 그 그림에 맞게 이해한다고 생각해야지. 이걸 알파벳을 외우다 보면 알파벳은 언제든지 바뀌니까. 알파벳을 공식 외웠더니 안 맞네? 그럴 수 있어서 이 형성화된 그림을 기억하는데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 개념 설명드렸고요. 아직 2개 남았네요. 네. 자, 이 두 부분은 내일 이어서 설명드릴 테니까 내일 이 2학년 교재 아셨죠? 빠뜨리지 마. 내일 또 수업 오자마자 여기에 대한 수업을 할 텐데 저 뭐로 안 가져서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아예 오늘 가방에다가 2학년 거랑 3학년 거랑 같이 챙겨서 넣어놓도록 하세요.